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숙제는 잘해 오셨고요. 자, 오늘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58페이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쪽에 얘기를 잠깐 또 진행 좀 확인만 좀 하면 우리가 연속성 들어와서 문제 단계가 이렇게 된 거죠. 55페이지 잠깐 볼게요. 55페이지에 미정계수 문제가 이런 식의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 식에서 연속성 해가지고 1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식이 x가 뭐 2가 아닐 때랑 2일 때, 그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정리하면은 하나의 미정계수 문제, 힌트 두 개를 가지고 미정계수를 구하고 넘어가서 56페이지에 여기 오타가 좀 많았죠? 이 208번은 오타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이 유형 2번 파트에서 나왔던 식을 내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문제,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유형 2번 그대로인데 그 식의 연속성 3단계가 이제 각각의 연속 함수를 가지고 이제 범위에 따라서 분리만 해놓은 거죠. 요건 단순하게 대입으로만 처리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때 211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기성도 건드리기도 한다라는 개념까지, 그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식을 그 fx라는 함수에 대한 식을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안 주는 문제도 있다고 그랬죠. 그 안 주는 패턴의 문제가 유형 3번부터 나와 있는 이런 패턴이었죠. 그때 지수식의 극한 파트는 아주 중요하고 이거 별표 꼭 쳐놓으시고 가야겠죠. 뭐 숙제한 거 보니까 잘 푸신 것 같네요. 그렇게 잘 풀어와 주시면 되는 거고 해석이 포인트입니다. 얘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들어갈 유형 4번도 지수식 극한처럼 함수식을 조금 특이하게 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두 가지 유형이 이제 함수식을 좀 짜증나게 내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유형 3번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유형 4번은 그거보다 약간 덜 나오는 감이 있지만 물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20번 한 개만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요게 이제 여기 테마 자체가 무한 등비급수 활용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것도 유형에 대한 얘기야. 함수식을 줄 때 저번에 했던 게 이제 지수식 극한이었고요. 그죠? 지금 할 건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 그러니까 함수를 주는데 이번엔 무한 등비급수의 상태의 함수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잠깐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면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어떨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어떨 때만? 응. 공비가. 그렇죠. 공비가 둘 되게 헷갈린다. 아, 네? 진짜. 거기서는 막 일단 힌트 드리겠습니다. 는이 마이너스 없습니다. 1 사이드 있고 막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드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인 경우에만 수렴을 하고요. 에서만 수렴을 하는데 어떤 값으로? 1 마이너스 공비분 R분의 그죠? 초항. 구하는 계산이 되게 쉽죠. 다만 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비가 제일 때만 수렴을 하는 겁니다. 자, 저에게서 왜 하냐면 지금 문제 보시면 fx는 자 바로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는 정도겠죠. 뭐 새로운 개념적 정리는 없고 이런 유형을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x 더하기 1 플러스 절대값 x의 제곱분의 x. 부드가 같은데. 두 번째가. 아, 222. 220번. 네, 220번입니다. 됐나? 요걸로 설명을 하고요. 그 밑에까지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죠? 그죠? 끝이 없으면 이거, 일단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등비수요. 등비수열이네요. 공비가 얼마죠? 1 플러스 절대값 x 분의 1을 곱하고 있는 거 맞지? 공비가 얘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렇죠? 이런 등비수열인데 얘가 무한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무한 등비급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연속성을 조사해라. 그 말은 언제 불연속이 되냐 아니면 연속이냐 뭐 이런 거 파악해보라는 건데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 풀이 이전에 정리부터 해줘야지. 그럼 이걸 또 무한등비급수라고 바로 또 1-공비분의 총 아닙니까? 하고 바로 들어간 애들 있어. 개념이 약간 잘못 잡혀있는 거 알겠습니까? 무한등비급수를 들어가기에 앞서 항상 조건을 확인해요. 그럼 지금 얘는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1이 공비인데 여기 공비 아니야 공비.
그치? 이 공비가 항상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일단 1이랑 절대값이니까 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얘는 0보다 작을 리는 없어. 음수는 안 돼, 일단. 그죠? 0보다 큰 건 확실하고. 그럼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1에다가 요거 0보다 큰 거 맞죠? 얘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걸 더했으면 일반적으로는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분모가. 네. 그죠? 분자는 1이니까. 그럼 얘는 1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아요. 작긴 작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작은 거야? 작거나 같다. 그렇죠. 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이 되는 순간에는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공비가 1 되면 저 못 쓸 거 아니야. 분모 0 되니까. 그럼 지금 내가 이거 풀 때는 얘가 1보다 작은 경우와 두 번째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1이 1과 같은 경우로 분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얘를 쌤 풀어주면 야 얘가 1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x가 얼마일 때? 0일. 그렇죠. x가 0일 때와 x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1보다 작아. 근데 여기 있는 밑에 문제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게 유형을 굳이 변화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는데 보통 2학년용 문제집에서는 잘 이걸 변화시키진 않고 알겠죠? 나중에 모의고사 쪽으로 가버리면 좀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공비를 조금 더 흔들 수는 있어야겠죠. 근데 아마 내신형 교재에서는 그런 걸 보기 쉽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나와도 똑같이 접근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비가 1보다 일반적으로 작은데 딱 한 경우만 x가 0일 때는 공비가 1이야 그냥. 그럼 이때는 공식 쓰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fx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됩니다. x가 0이 될 때와 0이 아닐 때로 분리해서 푸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쌤 x가 0일 때가 특이한 경우니까 공비가 1이니까 이 공식을 못 쓸 거 아니야? 걔부터 얘기하겠습니다. x가 0일 때 어떻게 구합니까? 대입하면 되지 뭐. f빵은 빵 더하기 1 더하기 빵분의 빵 더하기 1 더하기 빵분의 빵 더하기 다 빵이죠? 0을 계속 더하면 얼마야? 0. 답은 0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공비가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풀겠습니다. 1 마이너스 자, 얘일 때 구하는 거야. 여기는 선생님이 2분씩만 적을 거기 때문에 산수는 옆에서 할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가 얘죠? 얘가 공비입니다. 분의 초합 x네. 이해되겠습니까? 식정리 들어가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절대값 x를 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얘는 1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절대값 x분의 그죠? x에 1 플러스 절대값 x가 되는 거죠. 약분하기 좀 애매하네요. 아직까지는 알겠죠? 요게 식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는 이분식이구나. 절대값 x분의 x의 1 플러스 절대값 x. 요게 일단 답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지금 문제 상황은 요건 지울게요. 산수니까. 자, fx를 구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요 유형, 무한 등비급수 활용 파트에서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이야. 뭐 지금까지 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런 식의 정리가 포인트라는 거야. 저번에 했던 그 지수식 극한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에서 지수식의 극한으로 함수를 주잖아. 그지?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와 공비가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1보다 큰 경우로 네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식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파악을 하는 문제가 맞는데 그죠? 많이 빠르군요. 아무튼 요거 마찬가지로 무한 등비급수 활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가지고 내가 풀려고 하는데 쌤이 저번에 연속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 절대값 이렇게 쓰지 말자. 헷갈린단 말이에요. 절대값 없앱시다. 함수를 그러면 상등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상등분인지. 네. 일단 요거 하나 차지할 것이고 요거 두 개로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리하죠? 0이 아니라는 건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0인 경우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0일 때는 뭐 0이고 그렇고 그죠?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x가 그냥 x인 거잖아. 약분되겠네요. 1 플러스 x입니다. 그죠? 0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인 거 아니야? 여기 잘해야 돼. 이것도 마이너스 x야. x 약분데 마이너스 하나 있어 일단.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헷갈리시나요? 마이너스 x분의 x의 1 마이너스 x가 아니야. 음수입니다. 그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 돼야 되니까. x 약분할 수 있잖아. 0이 아니니까. 요게 되겠네. 그지?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그걸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 뒤에는 몰라. 알아서 해. 그냥. 알겠죠? 요거 됐어? 그럼 요 유형 됐어, 이제. 오케이? 자, 얘가 요구하는 걸 쌤을 일단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연속성 파악부터 할게요.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니까. 얘 언제 문제가 생겨? 딱 보니까. 0에서. 자,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입니다. 그 이유를 단순화시키면 여기 0 대입하면 1이고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지? 그죠? 셋 다 대입해야죠. 연속은 3개 대입하는 거니까. 그죠? 다르네요? 불연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불연속인 이유는? 뭐야 극한값이 없어요. 아, 좋습니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연습 좀 해야 될 거야. 아니면 헷갈려. 생각보다 어려워. 애들 지금 많이 옵니다. 알겠죠? 그런 거고 얘는 지금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리면도 많이 시킬 거야 이제. 자, 여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0,0에 점 하나 찍으시고 그죠? 0보다 큰 쪽은 요게 원래 y는 이 생략되어 있는 거 맞죠? y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x 플러스 1을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이 직선 0,1을 지나고 이거 색칠하면 안 되죠? 0보다 큰 거니까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리고 얘도 좀 쉽게 적으면 x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지? y는 x 마이너스 1은 0,-1을 지나. 그죠? 또 이런 직선이잖아. 이런 직선. 음수인 쪽만 그려야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죠. 요게 y는 fx 그랬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한 등비급수로 정리한 함수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절대값 처리할 수 있고 그래프 그리면 되고 뭐 이런 거죠. 눈으로 확인도 되네요.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우극한과 좌극한 높이가 확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어?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정리하고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정리하시고 또 까먹으면 또 이거 살리기 또 어렵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 문제 유형적 포인트는 이거야. 공비가 1인 경우와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1이 아닌 경우가 보통 1보다 작은 경우야 이게. 요 경우가 결국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예요. 문제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각각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내가 변형이 많이 없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공비가 1이 되는 경우가 지금 쌤이 푼 문제처럼 이건 예를 들어 보통 x가 0이 되는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물론 이런 걸 이렇게 안 되는 문제 만들지 당연히 그런 문제 있으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래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 개념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 이렇게 굳이 막 더럽게 만들지 않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구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좀 예측을 하고 있으면 정리하기도 편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연함 잘 챙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노트 꺼내시고요. 자, 오늘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벌써 뭐 끝나가요. 오늘 요 정리하면은 내용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함수의 극한 파트 마지막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내용.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겁니다. 이 정리라는 게 정의랑 다르게 그죠?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어떤 성질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이 연속이란 개념 때문에 이런 성질이 모든 함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봐봐.
이 사이값 정리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놓으면 좀 있어 보여.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약간 수학적으로 좀 뭔가 깔끔해 보이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뻔한 얘기가 뭐냐? 사이값 정리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함수 그래프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때 x축이 있지? 그지? 그때 가정은 이거야. 야, 연소함수 fx에서 치자. 연소함수야, fx는. 연소함수 fx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x가 a일 때 함수값이랑 x가 b일 때 함수값을 내가 따져봤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함수에 a를 대입했더니 그 함수값이 양수가 나왔어. 점이 여기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번엔 b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어.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a를 대입한 fa라는 함수값과 요 y값이 fa죠. b를 대입한 fb라는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지.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서 이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정리가 중간값 정리예요. 아, 사이값 정리. 미안합니다. 사이값 정리. 옛날 이름이 중간값 정리라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교육과는 개편되면서. 알겠죠? 왜 자꾸 바꾸나 몰라. 아무튼 사이값 정리라는 겁니다. 뭐냐면 a를 대입한 놈의 부호와 b를 대입한 놈의 부호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라는 내용이 사이값 정리예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왜냐면 야 이거 이으려면 여기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선생님 어떻게 있든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축 있잖아. 이걸 이으려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함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요 얘기예요. 오케이? 당연한 말이지. 당연히 이 점과 이 점 이으려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개의 교점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별빛처럼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확실하죠? 그 얘기를 사이값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쌤 말처럼 지금 당연한 얘기야. 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데 이걸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있어 보이게 알겠죠? 이제는 내가 방금 그래프로 보여드린 그 말과 똑같은 말을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좀 보세요. 폐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그래서 연속인 함수 fx에서 가보겠습니다. fa와 a를 대입한 함수값이죠. b를 대입한 함수값이죠. 맞습니까? 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곱한 게 음수이면 그죠? 이만큼만 좀 있어 보이잖아. 그지? 이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의 실근은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한 개 이상. 깔끔하게 적어줄게. 존재한다. 이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래프의 내용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저거 뭐예요? 구가 네. 왜 달라요? 자, 얘는 폐구간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A랑 B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두 값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온 거 맞지? 그랬을 때 A와 B 안쪽에서 사이에서 얘기잖아. 사이라는 표현 쓸 때는 굳이 는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이라는 뜻인 거고 이거는 그 구간까지 포함한 뜻이니까. 그지? 이게 포함한 거죠? 이건 포함 안 한 거, 이거 포함한 거. 아 이게 포함한 거? 그렇죠. x가 a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게 위에 말이고요. 밑에 거는 개구간, 는이 없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입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개구간 쓰면 안 돼. 왜? 함수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그지? a에도 함수는 정의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정확히 그 사이값 정리의 내용인데 예전에 가끔 모 쌤이 또 막 서술형이 낼 건데 너네 이거 폐구간, 개구간 이거 정확히 안 쓰면 틀린 감점 처리할 거야 막 이런 또 약간 변태 같은 쌤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내용적인 얘기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이게 왜 그 말 같은 말이냐면, 봐봐. 요까지는 이해됐을 거 아니야. 진짜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죠? 어떤 연소함수에서 A를 대입한 거랑 B를 대입한 게 부호가 다르면 그 말이죠? 자, 그때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fx는 0의 실근이라는 게 좀 그래프적인 표현을 쓰면 이게 바로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많이 봤을 거니까 2차 함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풀 때,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식으로만 풀지만, 이거 그래프로 풀면 변태지 당연히. 식으로만 풀지만, 이 상황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1이랑 2라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요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한 그 말. 그러니까 A를 대입한 거와 B를 대입한 게 부호가 달라버리면 A와 B 사이에서 x축과의 교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몇 개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한 개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최소한 한 개는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요 내용이 사이값 정리라고 불리우는 그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그럼 문제는 봐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거거든요. 이 공식 같은 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풀이법은 얘예요. 얘. 우리한테는 얘를 요구할 거야. 얘가 풀이법이다. 풀이법. 이런 상황을 요구할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공식들은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사용 시기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외워두고 있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 일인데 문제를 막 풀다가 야 이거 뭐야 사이값 정리 문제 하나 툭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아 이거 사이값 정리 내용인데 라고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쓸 거냐? 딱 이 상황이에요. 일단 방정식에서 실근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구간이란 말 또는 범위가 나온 상태에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실근을 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야 1과 2 사이에 근이 있어? 2와 3 사이에 근이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알겠죠? 왜냐하면 존재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and 실근의 존재 유무만 묻는 문제. 실근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야 실근이 거기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문제야. 뭐야? 그럴 때 우리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봐봐. 야, 이 내용 가지고 실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실근이 몇 개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단지 나는 A와 B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면 실근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까지밖에 못 얘기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지금이야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딱 정리하고 문제를 풀 거니까 당연히 사이값 정리를 풀겠지만 나중에 이제 미분이 얹히고 막 적분 얹히고 막 범위가 넓어지면은 미분 문제 갑자기 생뚱맞게 사이값 정리 툭 나온단 말이야. 이게 흡사 산술기하 같은 것처럼. 산술기하도 왜 지수로 감소하다 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럼 기본적인 산술기하를 쓰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산술기하 쓰는 상황 뭐라 그랬어? 양수 조건에 최대치수 문제 또는 범위 문제. 이 정도면 7, 80%야. 근데 문제가 역수 모양이야? 100%야. 합이랑 곱이야? 100%야. 뭐 이런 거지.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게 무슨 단원이든 간에 그냥 수학 문제야. 근데 나한테 범위가 좀 깔려있고 실근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아, 사이값이군요.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오케이?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풀이법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게 무슨 풀이법입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저게 풀이법이 되는 거야. 여기 224번을 가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은 0. 3차 방정식의 근이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랍니다. 딱 이 문제 아니야. 그죠? 야 나한테 지금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래? 아니죠. 그죠? 뭐하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래. 구간 플러스 존재 유무. 빡! 중앙 정리. 사이값 정리. 자꾸 중간값 정리란 말이 입에 붙었는데 미안합니다. 사이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요게 풀이법이야. 근데
그때 또 애들이 오버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선생님 3차 방정식 조립제법 이용해서 다 구하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를 내겠어 안 내 걱정하지 마. 안 풀려 이거 알겠습니까?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미쳤다고 되냐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근은 어째 못 풀어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가세요. 알겠습니까? 아 이거 사이값 정리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건 객관식으로밖에 문제 못 내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알겠죠? 사이값 정리를 주관식으로 낼 수는 있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주관식도 있어. 근데 요렇게 문제 내면 이건 객관식이 돼야지. 구간을 줘야지. 그래서 1번 뭐라 돼 있어? 1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인데 이거 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구간이야. 알겠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근이 있냐라는 거 맞죠? 그지? 그러니까 실근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이값 정리 내용에 의거하여 알겠죠?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선생님이 fx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숫자 몇 개가 오른쪽 넘어와 있으면 다 넘겨야 돼. 난 0과만 비교할 거야. 0이란 말 알겠죠?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근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뭘 구해와야 돼? f 마이너스 3을 먼저 구해와야 돼. 오케이? 구하겠습니다. 나는 부호에만 관심 있어요. 값은 별로 관심 없어 알겠죠? 왜? 어차피 부호만 따지면 되는 부호만. 자,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1 산수하지 말고 음수네 음수. 그죠? 마이너스 3일 때 음수야. f 마이너스 1을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4, 4, 16 더하기 1 아직 음수네. 그죠? 야, 둘 다 음수라는 건 x축과 교점이 생겼다는 거야?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생기지 않은 거죠. 이게 마이너스 3 대입한 것도 음수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음수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둘 다 음수니까 무조건 실근이 없군요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확실하진 않아. 사실은 알겠죠? 우리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 당연하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함수가 약간 변태적인 성향을 떼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지는 않고 알겠죠?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는 근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 맞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요 말 이해되겠어? 그지? 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그거 몰라 아직. 그지? 일단 이런 건 답이 안 되죠. 확실하게 존재해야지. 그 다음요 2번 보시면 마이너스 1과 0 맞죠? 그죠? 또 구해야지. f 마이너스 1을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아 이거 음수야. 됐어? 됐습니까? 0도 대입해봐야지. f 빵을 구하겠습니다. 빵 넣으면 1이네? 어? 양수네? 부호가 바뀌었네? 아 여기 사이에 근 생기 안 생겨? 생기는 게 확실해요. 바로 2번이에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부호가 같을 거예요. 아니면 답이 여러 개 있어야지 뭐. 이해됐습니까? 이거 모두 고르면 아니죠? 답은 아마 2번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의 패턴. 즉 사이값 정리해서 뭘 요구하는지 알겠죠? 그냥 그 사이에 존재하냐고 그거 하나 확인하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게 보통 주관식 파트에서는 2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구간들을 따져봤을 때 그 구간에서 그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그 사이에 그 교점이 생겼다는 거죠. 뭐 그 얘기 하는 거 알겠죠? 그 내용은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fx는 로그 2x 더하기 ax 플러스 1입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함수 연속함수야 부연속 함수야 이거? 연속이죠. 그 이유는 분수 가우스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분수랑 가우스만 우리가 부연속으로 배운 거잖아. 아닌 함수가 연속이 알겠습니까? 자 얘도 연속함수인데 자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응용을 좀 시켜놨군요. 1,2라는 구간에서 자 이건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표현을 해봐야죠. 그죠? 1과 2 사이에서 gx는 2x-3과 그죠?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 gx는 2x-3과 오직 한 개의 교점을 갖는다.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표현 쓰고 있네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 둘이 교점을 몇 개? 한 개 갖는다라는 거 맞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갖는다고 할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범위란 말이 나와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범위, 구간 이런 표현들 쓰고 있으면서 fx도 연소함수고 gx도 연소함수입니다. 두 연소함수에 교점 한 개가 있다. 교점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 사이값 정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금방 나한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유무를 얘기할 때 사이값 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야, 이게 그 말이잖아. 이게 가볍게 와줘야 돼 이제는. 이게 선생님 이건 함수 얘기고 둘의 교점 구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돼. 두 그래프의 교점 이미 머릿속에서 이거는 완전 같은 말로 인식해야 돼. 얘를 연립하면 fx는 gx라는 방정식 되는 거 맞지? 얘의 실근이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게 왔다 갔다가 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서. 이걸 꼭, 두 그래프의 교점은, 그치, 그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냥 두 함수의 교점이 한 개, 연립하면 방정식 실근 한 개라고 이렇게 받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봤어요. fx는 gx의 실근이 한 개라고, 그래프를 찢어가지고 그리면 교점이 한 개라고. 이게 같이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그냥 같은 개념 딱 와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더 이상 선생님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어떤 단계적인 사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알겠죠? 제일 처음 배울 때 그게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선생님 그 말 아니니까 이렇게 가볍게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야? fx랑 gx 다 나와있죠? 내가 문제 다시 정리할게요. 얘가 얘기한 건 이거죠? 로그 2x 더하기 ax 더하기 1는 2x 플러스 3 이런 방정식의 그죠? 됐습니까? 2x 마이너스 3 땡겨. 얘의 요건 지울게요. 얘의 실근이 구간 1부터 2까지에서 뭐한다?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사이값 문제. 상황 딱 나왔잖아. 그치?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선 다 넘기세요. 이대로 못 써. 로그 2의 x 더하기 ax 물론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이건 사실 묶어주는 게 좋긴 하죠. 선생님 어차피 대입할 거기 때문에 냅둘게요. 더하기 4는 0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하려면 얘를 hx랑 이름을 짓겠습니다. 지금 fx랑 gx 쓰고 있으니까 안 쓴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럼 뭐 해야 돼? h1의 값과 그죠? h2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그쵸, 반대. 음수해야 돼. 곱이. 이해겠습니까? 봐, 요게 풀이법이라니까. 얘가 풀이법이야. 알겠습니까? 근이 존재하려면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하려면 여기 1 대입한 거랑 여기 2 대입한 거랑 부호가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1을 쌤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로그 2의 1 얼마죠? 로그 2의 1이요? 빵. 그렇죠. 빵이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a 플러스 2 곱하기. 됐어요? 2를 대입하겠습니다. 오케이? 2 대입하면 이거 얼마야? 1 더하기 뭐라? 2a 아니구나. 2a 마이너스 4 더하기 4죠. 없어지고 2a 플러스 1 되겠다. 그지? 얘가 음수여야 되잖아. 그죠? 요거 뭐 2차 분식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바로 풀면 되겠다. 그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다. 요게 답인 거죠. 끝. 요런 게 사이값 정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근이 존재하는 걸 증명하거나 근이 존재하는 걸 밝힐 때는요 이런 사이값 정리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이값 정리 내용이니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바디? 네, 적혀 놓으시고요. 프린트 지워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렇게 사이값 정리 문제 뭐 별로 없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끊겠습니다. 뭐 조금밖에 안 했긴 했지만 잠깐 끊었다가 그냥 미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연속의 성질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온 다음에 풀이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성질 파트 우리가 왜 극한 배울 때도 극한의 성질이 있었죠? 그죠? 수열의 큰 마찬가지로 극한 성질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선생님 생각에 잠깐만 너 이거 풀었어 안 풀었어? 나 아직 풀이를 안 했는데
34페이지와 35페이지 풀었어 안 풀었어? 뒤져 진짜 아주. 야 이거 체크해놔. 34페이지랑 35페이지 다시 풀어. 지금 딱 점검 한번 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요 극한 성질은 그 사이에 있는 함수의 극한 성질은 풀었으니까 연속의 성질 요 두 문제만 한번 또 해봐.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그 연속의 개념 여기 59페이지에 유형 6번은 그냥 숙제라고요. 선생님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죠. 그 수요일 칸도 다음 시간에 풀이 같이 할게요. 아 풀지 말라고요? 풀어 오시라고요.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라고요. 알겠죠? 수요일 칸도 성질을 풀고 요 연속도 성질 풀 거니까 연속의 성질을 해봤자 어차피 그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극한이나 연속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물론 이제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내가 풀이로 좀 설명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미분 개념만 딱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가시죠.